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그리고 불공제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매입세액은 신고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논리들이에요. 세금계산 수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반 매입에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저 전산을 하실 경우에 요거를 제가 지금 깔아놓은 거고요. 여기다. 요거는 이제 전산 시간에 다시 배울 거니까 뭐 요런 게 들어간다는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뭐 세금계산 수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금계산서가 수치 안 된 부분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뒤에 배울 이제 불공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불공제 뭐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은 자, 우리 유형과 무형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유형과 무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들어오시는 걸로 논리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얘기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크게 논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쪽 부분은. 그 밖에 공제명세 이런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거 수치 못했을 때 국가가 이제 공제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자, 뭐 우리가 이게 의제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요건 이제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급수에서 배우실 내용들이고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아무리 받아도 공제가 안 되는 논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불공제분에 대한 거는 뒷시간에 여기 이제 매입세액 다 배운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니까 그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뺀 게 나쁜 환급이었잖아요.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건 여기 과세표준이 들어갔잖아요. 과세표준의 공급 가액에다가 과표에다 곱하기 세우라고. 자, 여기 빼주는 항목입니다. 차감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다 빼줄 것 같은데 아까 보듯이 신고서의 일부분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매입 가액이 무조건 다 빼주는 건 아니에요. 세금계산 수치분, 그 밖에 공제매입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일정 세율을 곱한 거를 우리가 매입세액을 차감해 준다는 논리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10%라는 논리로 가시는 거고요. 자, 우리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빼줄 수 있는 논리입니다. 이제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한한 용역을 구입하시거나 이랬을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시는 거고요. 재화를 또 수입한 경우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럴 경우에 10%에 대한 공제 부분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은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시고요. 자, 신용카드 수령명세서에 대한 제출분, 우리 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이게 또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뒤에서 이게 다음 급수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다음 의제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농수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공제 이제 여러분의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물건들,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참치캔이라든지 뭐 이런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활용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물건을 만들거나 그걸 활용했을 때 매입세 공제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매입, 전환 매입세액도 있고요. 재고 매입세액, 대손세액, 변제세액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1번부터 2번 정도의 논리만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불공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공제분 우리 이제 전산에서 얘기할 때는 유형이 54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당연히 미제출했으니까 공제 안 해줄 거고 세금계산서 미제출 부분 세금계산서 아예 제출 안 했다라는 건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출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공제가 안 되시는 거고, 미수치 필요적 기재사항 불분명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 연관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에 관련이 없어요. 자,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좋은 일에 쓰시려고 양로원에 가서 에어컨을 100대를 사오셨습니다. 자, 100대를 이제 사왔는데 그 1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뭡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내 과세사업자한테 사왔을 때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과연 그 1억은 빼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빼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나의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 1억에 대한 거는 조용히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사업과 관련 없는 거예요. 저하고. 접대. 자, 기업의 업무 추진비죠. 기업의 업무에 관련된 비용들을 자, 우리 이제 접대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면 일률적으로 다 불공제예요. 왜? 국가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분이 기업의 업무에 관한 거에 뭐 접대를 했는지 업무 추진비에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국가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불공제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면세 사업에 썼는지 안 썼는지 나중에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확인이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 사업에 관련된 건 면세는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공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에 대한 공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토지에 관련된 매입수익입니다. 토지에 관련되면 토지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면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죠. 뭐 정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철거 비용이라든지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 잠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세사업자거든요. 자,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형질 변경, 공장 부지에 대한 택지 조성하다거나 철거 비용,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로 진입로 같은 이런 포장이나 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땅값을 올리는 거지. 이게 뭐 건물값이 올라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땅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입니다. 무조건 다 불공제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급 시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20일 이내는 역산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이제 불공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치품, 뭐 이제 고가품이라든지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뭐 남자분들이 시계, 여자분들은 유명 메이크업 백들 있죠. 이게 백 많잖아요. 루비 레똥 뭐 이런 거, 샤넬 뭐 이런 거, 구찡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고가품에다가 뭐 이런 것들 소비성이 있지만 얘네들은 개별 소비세를 매긴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우리 자동차에 1000cc가 넘어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 관련된 유지 비용 우리 절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국가는. 왜 공제해주지 않냐면 내가 일률적으로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접대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불공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제외죠. 자, 이분들은 운수업 하시거나 이게 매출이잖아요,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운전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건 제외입니다. 자, 국가가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을 건드는 것들은 이겁니다. 개별 소비세법의 과세 대상인 이제 자동차는 8인승 이하입니다. 자, 우리 승합차의 개념도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8인승 이하의 우리가 얘기한 소형 승용차, 우리 승용차 1000cc가 이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1000cc가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공제 대상 폭이 늘 수 없다라는 거, 10%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제 대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배기량 1000cc, 길이 3.6, 폭 이거는 뭐 이거에 맞춰서 기준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들 요 기준에 맞춰서 우리 경차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1000cc 이하는 그러니까 요 기준에 맞춰요. 폭까지는 안 해오셔도 요 cc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이런 건 되시죠. 승합차. 여러 사람 타시는 9인승 이상이에요. 자, 우리 대표이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런 차는 뭐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 1000cc가 넘는 중대형급에 의한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니십니다. 그죠? 벤 머시기, BM 머시기.
자, 뭐 현대차의 제네, 어무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자, 여기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제 스타렉스 12인승 타고 다닌다 승합차. 됩니다. 그거. 그럼 공제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 이륜 자동차가 있어요. 이륜 자동차. 우리가 얘기하는 오토바이, 그죠? 125cc는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업무용이기보다는 이제 뭐 업무용 쓸 수 있죠. 사실은. 그러나 국가가 볼 때는 자, 이거를 이제 내조용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입니다. 얘네들은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 노란 거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차들은 되는 거죠. 모 땡땡몽 닝 이런 거 있죠. 이런 차, 이런 차들은 되는 거예요. 자,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125cc가 넘었어요. 그럼 공제가 안 돼요. 오토바이는 이런 이제 중형차 안 됩니다. 1000cc 넘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CC를 잘 보시라. 자, 몇 인칭 이상인지 이런 것들.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요새는 문구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 잘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차감 납부할 세액이 생겼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감 공제 세액에 그 밖에 공제 세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자신고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전자신고하면 세액 공제 이제 10,000원을 해주세요. 10,000원 빼주신다라는 거. 요 정도의 느낌 있으셔야겠고요. 요새 이론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발행세액 공제. 자, 요거는 이제 법인은 제외입니다. 자, 법인은 제외,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간이가세자인 경우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결제 금액이 1.3% 연간 1,000만 원이에요. 1년간 뺄 수 있는 전체 세액 공제가 1,000만 원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건 자꾸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누락시키고 이러니까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단말이 갖고 많이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럼 내가 이만큼 공제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자,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10억이 초과되면, 자, 이분들은 자, 제외입니다. 그래서 제외, 법인 당연히 제외고요.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자, 우리가 얘기한 예정신고 때 환급 못 받은 거, 이제 확정때 가서 이제 다 정리하시는 부분이시고요. 예정 고지세액입니다. 직전 연도 6개월 동안에, 돈을 이제 법인이 이제 예외로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 법인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이제 얘도 예정 고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정 고지해서 개인처럼 이제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 돈 날라왔으면 이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리하면서 부가가치세 관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그랬어요. 포함하는 것은 대가의 지급을 지체 없이 지체되었음 이후로 받는 연체이자는 맞죠. 포함하는 것이니까 포함되지 않죠. 자, 매출의 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차가만 다르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관세 가격에 개별 소비세 더한 게 우리 수입재와의 관세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하는 금액이잖아요. 자, 그래서 포함되는 겁니다. 공급받는 자가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도착하기 전에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런 이 재화의 가격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포함되는 건 3번이 되겠죠. 부가가치세법상의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그래서 포함되는 것. 자, 이건 포함 안 되죠. 도달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파손된 가액은 과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장기할 판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자 상당액은 자, 과표에 포함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에 의해 대가의 지급을 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맞죠? 빼는 항목이니까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 대장금은 뭐라 그랬죠? 빼지도 마, 더하지도 마. 여기 대장금 나왔어요. 대송금, 장애, 판매장려. 금전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물건으로 주게 되면 그때는 10% 과세합니다. 이게 물건이 아니고 돈으로 주는 거, 돈으로. 돈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내가 그건 인정할게. 근데 사후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빼겠다라는 거죠. 뭐 현물로 준다든지 뭐 이러면 그때는 내가 가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총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금액이 이거는 이제 안 뺐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빼주셔야 되는 거죠. 애누리 할인에 요거는 대손금은 빼지도 마, 더하지도 마, 건들지도 마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세 표준은 그래서 전체 총 세금에 포함될 조정인 금액은 95만 원이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있어요. 매입세액. 자, 10%의 공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지하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안 되죠. 자, 접대비에 관련된 유사한 비용 안 되죠.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여기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시겠고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지출된 매입세는 공제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조성에 의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된다 그랬죠. 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불공제분이라. 자, 1, 2, 3번은 4번은 과세사업에 생산된 원재료를 매입하셨어요. 여기에 관련된 10%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입 매입세액의 불공제분을 정확하게 아셔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산을 들어가실 때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